전국 곳곳에서 봉축 행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안산에서는 BBS 불교방송이 함께한 지구촌 페스티벌이 열렸고 울산에서는 태화강 연등축제가 펼쳐졌습니다. 불기 2563년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조계사 동자승들이 서울시의 동물 공존도시 선언에 동참하며 부처님 생명존중 사상을 실천했습니다. BBS 불교방송이 개국 29주년을 앞두고 어제 기념식을 갖고 불교계 유일한 공익미디어로서의 사명을 재확인하고 앞으로의 노력을 다짐했습니다. 태권도로 부처님 가르침을 펴는 세계 불교 태권도 협회가 오는 6월 9일 영천 은혜사에서 공식 출범합니다. 지리산 천은사의 입장료가 30여 년 만에 폐지되면서 정부의 문화재 관람료 정책이 전환점을 맞을지 주목됩니다. BBS 이각범의 화쟁 토론에서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 희망을 잃고 좌절하는 20대를 위한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4월 30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불기 2563년 부처님 오신 날 행사의 백미인 연등축제를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다채로운 봉축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에서는 BBS 불교방송이 함께한 지구촌 페스티벌이 열렸고 울산에서는 태화강 연등축제가 사흘 일정으로 펼쳐졌습니다. 첫 소식 유상석 기자가 전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시민과 함께하는 연등문화축제의 한마당이 펼쳐졌습니다. 경기도 안산시 불교연합회는 안산문화광장에서 봉축 법요식과 함께 시민과 함께하는 지구촌 페스티벌을 열었습니다. 안산시 불교연합회장 승현 스님과 연합회 고문 덕운 스님, 보문선언 주지 장진 스님 등 사부대중 2천여 명이 함께한 행사는 BBS 불교방송 주관으로 봉축 법요식과 제등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안산시 우리 불교연합회에서 주최해서 주관하는 이 행사에 많은 시민들과 그리고 스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셔서 성황리에 불교 홍보에 경기도 수원의 명소 화성행궁에서도 2019 수원 연등축제가 열려 많은 시민들이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을 되새겼습니다. 수원시 불교연합회장 세영 스님을 비롯한 각 종단 지도자들이 참석해 지역사회의 안녕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울산에서는 2019 울산 태화강 연등축제가 열려 부처님 미운 행렬 재연과 달의 체험, 연꽃 등 만들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사흘간 이어졌습니다. 봉축위원장 명본 스님은 불자와 시민이 함께하는 이번 화합의 장에 울산 반구대 암각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기원하는 의미도 담았다고 말했습니다. 부산 천태종 삼광사는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과 총무원장 문덕 스님,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 오거돈 부산시장 등이 함께한 가운데 점등 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일체 만물이 원흉삼재의 진리로 분별 없이 융합하여 보리의 씨앗으로 밝히는 등불 아래 흠뻑 젖어보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홍천, 천태종 강용사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점등식을 봉행하고 모든 생명이 행복하기를 발언했습니다. 강용사 주지 상명 스님은 부처님 오신 날을 계기로 스스로는 물론 모든 이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자고 당부했습니다. 대나무로 유명한 전남 담양에서는 담양 불교 사암연합회가 마련한 봉축 법요식이 열려 스님들과 불자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앞장서 실천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선한 말, 칭찬하는 말 한마디로 상대를 기쁘게 하면 거기에서 상생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충북 보은에서는 충북 불교 총연합회가 마련한 봉축 법회가 열려 법주사 주지이자 총연합회장 정도 스님과 BBS 청주 불교방송 사장 장산 스님, 이시종 지사 등이 부처님 오신 뜻을 되새겼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내 자신에게 자비심을 내어서 주변을 평화롭게 하고 나아가서는 세계를 평화롭게 하는 이런 마음가짐. 부산 기장 장안사에서는 기장군 불교연합회가 주관하는 봉축 법회가 봉행됐습니다. 부산 지역 청소년들의 학업을 격려하는 장학금 전달식과 장안사 제2회 사진 공모전의 시상식이 함께 열려 의미를 더했습니다.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단기 출가 체험에 나선 조계사 동자승들이 서울시의 동물 공존도시 선언에 동참했습니다.
어린아이의 때묻지 않은 순수함으로 부처님 가르침인 생명 존중 사상을 실천했습니다. 배재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집무실 앞에서 합장하며 반갑게 동자승들을 맞이합니다. 박 시장의 친절한 인사에 내내 긴장하던 동자승들이 다시 말문이 트이고 장난기가 발동했습니다. 이거 먹으면 돼요. 같은 사람이네요.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서울 조계사 동자승 단기 출가 프로그램인 보리수 새싹학교의 동자승 10명이 서울시를 찾았습니다. 까까머리에 법복을 입은 모습은 영락없는 동자승이지만 가끔씩 붉어지는 예닐곱 아이의 철없는 모습에 누구라도 절로 흐뭇한 미소가 지어집니다. 올해 조계사 동자승 단기 출가의 주제는 생명 존중.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동물 공존도시 선언과 맥락이 닿아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다 같이 모든 동물도 사랑하고 그래서 더 환경과 생명이 살아있는 그런 세상 만들어요. 네. 우리 동자 스님들이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생명 존중에 대한 것을 많이 배워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번에 서울시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동자승들도 동물 공존도시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동물을 사랑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어떤 동물을 사랑하고 싶어요? 약한 동물이요. 부처님 오신 날을 10여일 앞두고 서울시 동물 공존도시 선언에 함께한 아기 스님들의 해맑은 미소가 불교의 생명 존중 사상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배재수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경주 불국사와 단양 구인사에서 어린이들이 글과 그림 실력을 겨루는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경주 불국사는 지난 일요일 경내에서 전국의 어린이와 학부모 5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역 최대 규모 100일장인 제34회 어린이 글짓기 그리기 대회를 열었습니다. 아이들이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학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어른들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가 흐리지만 소풍 온 마음으로 즐겁게 지내면서 지키 그리기 대회 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불국사 어린이 글짓기 그리기 대회 시상식은 다음 달 12일 부처님 오신 날에 열리며 입상자는 다음 달 6일이면 불국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태종도 지난 주말 단양 구인사 광명전에서 전국 23개 사찰이 참가한 가운데 천태 어린이 춘계 본산 참배 및 제10회 100일장 사생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천태종 교무부장 경혜 스님과 안재관 어린이 지도교사 연합회장은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달려있다며 대회 참가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입제식을 시작으로 100일장과 사생대회, 놀이마당, 버부야 놀자, 전각 참배, 어울림마당, 관음정진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BBS 불교방송이 개국 29주년을 맞아 미래를 위한 도약 의지를 다졌습니다. 선상신 사장은 마포 본사 3층 법당 다보원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불자들이 BBS 출범에 보냈던 신뢰와 염원, 그리고 불교종단협의회와 대한불교진흥원의 후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미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독자적 콘텐츠를 강화해 나가자고 주문했습니다. BBS 임직원들은 한국 불교계에서 BBS 개국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돌아보며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기념식에서는 본사 안혜성 총무부장과 최승용 라디오 기술부장, 장수연 제주 BBS 방송부장에게 공로상이, 만공의 자원봉사자인 이정희, 정정숙 도반에게 감사장이 각각 전달됐습니다. 2천만 불자의 염원을 담은 BBS 불교방송이 내일 개국 29주년을 맞습니다. BBS 개국 29주년 기획보도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미디어 혁명의 시대, BBS의 과제를 짚어봅니다. 권송희 기자입니다. 안방 채널부터 손안의 휴대폰까지 BBS 불교방송이 부처님 법음을 전하는 방식도 29년간 변화해왔습니다. 그 한가운데 2008년의 BBS TV 개국은 종합미디어로 전환하는 기점이었습니다. 2017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출시는 불자들의 이른바 스마트 신행 문화를 선도했습니다.
하지만 언론 소비 환경이 급변하고 글로벌 플랫폼이 등장한 상황에서 BBS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뉴미디어를 기반으로 수요자의 요구와 종교방송의 특성을 살린 콘텐츠를 생산하는 것이 기본 과제라고 지적합니다. 시청자들의 구미에 그때그때 맞추기보다는 늘 무엇이 올바른 컨텐츠인가, 무엇이 양질의 컨텐츠인가, 무엇이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컨텐츠인가, 이거를 생각해가지고 잘 만들어진 콘텐츠라는 막연한 개념보다는 수용자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콘텐츠인가로 질문을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연구와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따라서 BBS는 미디어 환경의 급속한 변화를 단순히 추종하는 차원을 넘어 콘텐츠의 수준을 높이고 독창성을 강화하면서 독자적 영역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입니다. 전 세계의 콘텐츠들이 몰려오고 있는 이 시기에 과연 불교 방송이 뭘 가지고 승부를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우리한테 주어진 마지막 과제입니다. 불교가 갖는 무궁무진한 문화적 기반과 파생된 스토리를 양질의 맞춤형 콘텐츠로 재가공해 효과적으로 유통하는 것도 BBS가 마련하고 있는 미래 생존 전략입니다. 시청자와 청취자가 누구인지를 먼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뉴미디어 환경에 맞는 플랫폼별 어떤 컨텐츠를 만드는 것. 세 번째는 불교가 글로벌화 되기 위해서 불교가 가진 가장 중요한 경쟁력. BBS는 SNS 트렌드를 반영한 명상과 뇌과학, 불교 영화, 미니 다큐, 만화 등을 토대로 수용자들의 눈과 귀를 붙잡을 수 있는 글로벌 콘텐츠 제작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라디오와 TV, 모바일을 아우르며 2천만 불자와 함께 호흡해온 BBS는 개국 29주년을 맞아 미래를 향한 더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권송입니다. 조계 종단 차원의 지원금과 연수 인증을 바탕으로 올해 24개 승가결사체가 영국에서부터 제주도까지 다양한 곳에서 불법을 전합니다. 조계종 교육원은 지난해에 이어 소년원 교화 활동을 하는 안양계 등 24개 승가결사체의 전법 교화 활동 연수 인증서를 수여했습니다. 평생을 걸쳐서 참선이다, 개화 공부다 많은 전기를 하십니다만은 교화를 펼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 교화를 펼치는 일도 우리의 하나의 연수다, 수행이다, 공부다 이렇게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교육원은 설법과 자비보살행, 사회활동 등의 분야에서 연수 인증단체를 선발하고 모두 1억 4천만 원의 지원금을 단체별로 차등 지급해 전법 교화 활동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태권도계 중견 지도자들이 사상 처음으로 전국적인 불교 신행 조직 결성에 나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태권도로 부처님 가르침을 펴는 세계 불교 태권도 협회가 오는 6월 9일 영천 은혜사에서 공식 출범합니다. 대구 BBS 정한영 기자입니다. 조계종 제10 교구 본사 은혜사 템플스테이관.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불자 태권도인들이 호국 불교의 역사를 간직한 도량에 모였습니다. 8단을 따고도 8년을 더 수련해야 승단의 자격이 주어진다는 구단 고단자들과 세계대회 격파왕, 품새왕 등의 경력을 갖춘 태권도계 중견 지도자들입니다. 오는 6월 예정한 세계불교 태권도협회 창립총회에 앞서 열린 준비위원회의. 8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마침내 창립을 눈앞에 둔 세계불교 태권도협회는 예와 덕을 추구하는 태권도 정신에 부처님 가르침을 접목해 태권도인들을 하나로 모으고 불교 포교를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태권도 정신에 입각한 부분과 불교의 사상을 접목을 해서 저희들 태권도인들을 널리 사랑과 봉사의 마음을 심도록 하고 불교의 포교 활동도 겸하고 태권도 정신을 제대로 갖춘 그런 조직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 조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특히 국내는 물론 해외 지부 설립을 본격화해 세계 곳곳의 불교를 알리는 한편 불자 태권도인 양성에도 힘을 쏟을 방침입니다. 4년 내지 5년 후에는
저희들이 전 세계 태권도화를 만들려고 합니다. 미주 지역, 그다음에는 이제 중국, 그다음에 이제 홍콩, 말레이시아 이쪽으로 해서 아시아 지역, 그래 세계 지부를 둬서 태권도도 전하며 불교도 포교해서 이제 불교 태권도가 성장을 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목표이며, 이를 위해 우선 오는 7월 평창에서 열리는 전 세계인들의 태권도 축제, 세계 태권도 한마당 행사의 조직 결성을 알리고 10월을 전후해서는 경주에서 불자 태권도 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충절의 도시 영천에서 호국 불교의 중심지가 되어온 은혜사는 불교와 태권도가 함께 세계로 뻗어갈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불자 태권도인들의 신심이 더욱 깊어지고 더 큰 역량을 결집하여 세계 만방에 우리의 태권도의 위상을 떨칠 수 있도록 우리 은혜사도 여러 가지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불교와 태권도가 함께 발전하는 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민족 고유의 전통 무술인 태권도, 끊임없는 심신수련을 바탕으로 하는 태권도는 수행과 정진을 중시하는 불교적 가르침에 닿아 있습니다. 세계불교 태권도협회의 총회를 겸한 창립법회는 오는 6월 9일 이곳 은혜사에서 봉행될 예정입니다. BBS 뉴스 정한현입니다. 정부의 국립공원 문화재 관람료 정책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지리산 천은사의 입장료가 30여 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환경부와 문화재청, 국립공원공단, 전라남도, 구례군 등 7개 유관기관과 사찰이 머리를 맞대면서 극적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풀었습니다. 광주 BBS 진재훈 기자입니다. 30여 년의 긴 세월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지리산 국립공원 천은사 입장료 문제가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지리산 천은사와 해당 교구 본사인 화엄사는 천은사 경내에서 환경부와 문화재청, 국립공원공단, 전라남도, 구례군 등 6개 기관과 함께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 폐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찰과 정부 관계기관이 탐방객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극적인 합의를 이뤄낸 것입니다. 천은사를 말사로 둔 조계종 제19 교구본사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이 탐방객을 위한 입장료 폐지를 위해 적극 나선 것이 이번 협약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오늘 화엄사와 천은사는 국민과 우리 국민을 위해 천은사의 입장 문제를 해결을 통한 천은사 천년의 문화와 자연 환경을 여러분에게 보시하려고 합니다. 천은사 입장료는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정당한 문화재 관람료 성격이지만 사찰에서 다소 떨어진 지방도로 옆에서 징수가 이루어지면서 등산객, 시민단체들과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정부가 천은사를 국립공원 구역에 편입한 뒤에도 탐방로를 별도 조성 없이 사찰 진로와 함께 사용한 것이 사찰 수행 환경까지 침해하며 문제를 낳았던 것입니다. 천은사는 국가로부터 30여 년간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문화재 보호와 수행 환경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화재 구역 입장료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협약식에 참석한 관계기관 대표들은 사찰과 상생으로 이뤄낸 입장료 폐지에 한 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남도 제1선찰 천은사 산문 개방에 대해서 대승적인 통큰 결단을 해주신 화엄사 덕문 교구장 스님과 천은사 종효 주지 스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입장료 문제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갈등이라기보다는 관점의 차이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땅은 사실은 천은사 소유 땅입니다. 그걸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천은사 일대에는 지리산 국립공원 탐방로 정비와 편의시설 개선 등이 이뤄집니다. 30여 년 동안 논란이 계속됐던 지리산 천은사 입장료 징수 문제. 사찰과 지자체, 유관기관 등이 팔을 걷어붙이면서 상생의 해법을 찾았습니다. 지리산 천은사에서 BBS 뉴스 진재훈입니다.
월정사와 상원사를 품고 있는 불교 성지 강원도 오대산을 유네스코 복합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월정사와 한국불교학회가 오대산 유네스코 복합유산 추진을 위한 학술 세미나를 열었는데요. 춘천 BBS 이석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평창 오대산은 월정사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나라 문수 신앙의 성지이자 조선 왕조실록 오대산 사고가 있던 역사적 장소로 문화적 가치가 높은 곳입니다. 비로봉을 중심으로 5봉우리가 병풍처럼 늘어서 있고 아래로는 천하절경, 소금강이 자리하고 있는 등 자연경관도 뛰어나 11번째로 국립공원에 지정됐습니다. 특히 불교뿐만 아니라 유교와 도교, 샤머니즘이 어우러진 유일한 성소로 화합과 조화의 성산입니다. 이렇게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특징을 동시에 갖고 있는 오대산을 유네스코 복합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월정사와 한국불교학회는 오대산의 유네스코 복합유산 추진을 위한 세미나를 열고 오대산의 가치를 재조명했습니다. 원흉과 화합이라는 오대산 문화의 보존과 계승과 확산을 위해 학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고견을 듣는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장도는 또 아마 긴 시간을 갖다 요하게 되고 또 어려움도 많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필히 유네스코 복합 문화유산으로 지정을 받아내야 된다는 이런 원력을 함께 세웠습니다. 세미나 발제자로 나선 중앙승가대 불교학부 자현 스님은 오대산 지역은 불교와 유교, 도교, 샤머니즘까지 동아시아 정신문화가 하나로 융합되고 웅비할 수 있는 계기가 존재하는 곳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수려한 경관을 지닌 자연경관이 빼어난 곳이어서 오대산이야말로 인문적 가치와 자연적 가치를 지닌 유네스코 복합유산으로 손색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야말로 인문학적인 부분, 그다음에 동아시아 정신문화가 다 융합돼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자연경관까지 다 갖추고 있는, 그래서 복합유산으로서의 손색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밖에도 동국대 이영경 교수는 월정사 보존지의 유산 가치를 강조하고 복합유산으로 등재 신청해 종교활동을 보존하면서 다른 유산 자원의 보존에도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이날 세미나는 화합과 평화융성의 성소인 오대산의 유네스코 복합문화유산 지정 당위성을 모색하고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됐습니다. 월정사 성보박물관에서 BBS 뉴스 이석종입니다. 어릴 적부터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자란 지금의 20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주역으로 기대감을 안겨주지만 한편으로는 낮은 취업률과 결혼 기피 등으로 많은 걱정거리를 안고 있는 세대이기도 한데요. 미래 세대 주역 20대들이 어떻게 좌절을 딛고 새 희망과 도전 의식 속에서 전진할 수 있을지 BBS 이각범의 화쟁 토론에서 집중 점검했습니다. 김봉래 기자입니다. 자탄의 한숨을 내쉬는 20대 세대는 기존 세대들과 성장 배경과 주어진 여건 그리고 사고방식과 행동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 젊은이들의 특성을 살피는 일은 맞춤형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 됩니다. 저성장, 양극화, 그리고 무비전. 앞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야 될 20대 앞에 놓인 이 청년의 실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20대 세대는 어느 세대보다 정보 찾기에 능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잘 알아 다양한 자기 개발에 집중하지만 한 템포 늦춰 사유하고 검토할 수 있는 텍스트보다 빠르게 한눈에 볼 수 있는 동영상에 익숙한 세대로서 단점도 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적고 또 그만큼 더 빠르고 짧게 간단하게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을 계속 요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치가 조금은 좀 상실된 그런 소통이 조금 많아진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작은 점수 차이로 진로가 결정되는 구조 속에서 공정함에 대한 인식이 예민하지만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법 제도가 빨리 개혁되지 않는 현실에 강한 부정적인 인식도 갖고 있습니다.
결혼을 기피하는 데는 윗세대들이 가족의 소중함을 좋은 쪽으로 소통하지 못한 것이나 우리 사회의 공동체의 가치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는 점이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춰 충분히 들어줘야 한다는 것. 따라서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열린 귀와 남을 배려하는 공동체 의식을 갖춘 리더의 역할이 중요한 요소로 꼽혔습니다. 이야기들을 충분히 많이 들어주다 보면 20대에서도 그런 어떤 잘못 생각하는 것들을 고칠 수 있고 또 기성세대들도 현재 20대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은 기성세대가 20대와 잘 소통할 때 20대는 여러 세대를 아우르는 능력과 때묻지 않는 자질을 통해 우리의 미래를 밝게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BS 뉴스 김봉래입니다. 태권도는 우리나라 고유 무술이자 국기이며 국제 공인 스포츠입니다. 이른바 민간 스포츠 외교관들이 전 세계에 가장 많이 진출해 있는 운동 종목도 태권도입니다. 이 대한민국 태권도계에서 처음으로 불자들의 전국 신행 조직이 결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는 6월 9일 영천 은혜사에서 세계불교 태권도협회 창립총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불교와 태권도는 내면의 성찰과 수행을 중시한다는 점 등의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태권도계 불교 포교 활성화는 우리 태권도의 위상을 세계 속에서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4월 30일 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